대구시 어르신 무임 교통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대구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확대 정책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대구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확대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별로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제도는 대구가 유일합니다. 대구의 경우 교통수송 분담률이 버스가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어르신들만 무임교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탑승 정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한 축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이상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연령 조정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평균 수명이 65세이던 것이 22년 84세로 지난 40년간 무려 약 20세가 늘어났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최초로 시작된 1980년 당시에도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이 50% 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84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 할인 대상으로 정해진 뒤 지난 4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연령 기준의 변화는 여러 다른 분야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노동 가능 연령은 1989년 전까지는 55세로 보았으나 1989년부터는 60세, 지난 2019년부터는 65세로 높아져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22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가 몇 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노인 스스로도 72.6세라고 대답해 국민들의 인식 또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새로운 무임승차 연령 기준으로 제시되는 70세보다도 높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경우는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 패스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의 오사카, 고베 등 주요 도시들도 70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행 방안과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70세 이상으로 6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도시철도 또한 연령을 상향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70세 이상으로 일치시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대구시 농인회, 대구시의회 등을 방문해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버스 도시철도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통합 확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반기고 있었습니다만 도시철도의 무임 승차 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에 수혜를 보던 65세부터 69세 어르신들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많았으며 따라서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해 해마다 지원 연령을 달리해서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6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단점은 존재하게 됩니다. 65세에서 69세의 기존 수혜자들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간 서로 적용 연령이 달라서 무료 환승이 불가능한 심각한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서 3월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하고 정책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관련입니다. 70세 이상 전면 교통비 지원의 경우 버스 무임교통 지원은 연간 약 3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교통 지원은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약 150억 원이 절감이 돼서 합계로 봐서는 연간 총 2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별 차등 지원의 경우는 버스는 연간 약 74억 원이 절감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연간 약 79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 재정 소요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정 적자 규모가 큰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도시철도 무료 탑승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 대응 문제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재정력 격차가 큰 지자체가 복지 문제를 혼자 해결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 수준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재정 책임을 져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도 여러 다른 복지 정책 및 SOC 등의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저희 대구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고강도의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 혁신 등 자구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여 중앙의 재정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어르신 무임교통 서비스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구는 노인복지 정책의 선도 도시로서 대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대 미래 신산업 육성과 경제 정책과 아울러서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 여가 활동 지원과 노인 취약계층 복지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 교통복지 확대 정책은 이미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부터도 사실은 대구시는 버스는 70세, 도시철도는 65세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어르신 무임승차 정책이 6월 28일 시행되고 또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도시철도 연령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시기가 됐더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가 먼저 발표를 했니 대구시가 먼저 했니 그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구시가 바라볼 때 복지 정책을 얘기할 때 일부 언론들에서는 재정 적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얼마나 재정이 소요되냐
이 문제일 것이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복지 정책은 복지 정책에 대한 것은 적자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은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 대구시도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저희 대구시의 예산 규모로 볼 때는 200억 원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작년에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불효불급한 사업들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했고요. 올해도 이미 할 계획입니다. 집행 과정에서도 집행률이 저조거나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해서 일반적인 예산 과정이긴 합니다만 대구시는 그거보다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더 좀 더 빡빡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복지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저희 대구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재정 소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옆에 교통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 답변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네, 교통국장입니다. 그 중공영제 자체에 대한 뭐 손을 본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한 2,577억 정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그게 86%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마른 수건 짜듯이 경영 합리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제 경영 합리화 통해 가지고 한 42억 정도 지금 더 절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먼저 법제처 유권 해석 부분입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걸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서 뭐 법제처나 국회와 협조를 하겠다라고 좀 분명하지 못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 대구시는 자체적인 법제 심의 절차를 거쳤고요.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복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5세가 노인이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감면 또는 일부 할인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정의는 저희가 대구시가 생각하는 어르신의 정의는 가장 시대 상황을 반영할 때 70세로 올리는 것이 법률 해석상으로 가능하다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고요. 이를 근거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끔 재량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노인복지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상식적으로 봐도 65세 이상인자에 대해서 정책에 탄력을 가할 수 있으며 기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판례나 사례들을 검토해 봤을 때도 급부적 조례, 급부적인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급부적 조례나 재량적 조례의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재정 지원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브리핑 때도 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뭐 단순히 채무 규모를 비교를 해봐도 국가 채무와 지방채 규모를 비교해봐도 지금 국가의 재정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국가의 재정 지원은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전국 최초로 반쪽짜리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는 반쪽짜리 대책을 통합적으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걸 중앙에다가 우리가 할 거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대구시가 재량으로 하고 싶으면 우리가 자체적인 자구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당한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재정 소요를 정부에서 산출을 해낼 때 그런 가정들을 모두 넣어서 미래에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나 이용 행태가 바뀔 것이라는 것까지 전제해서 재정 소요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억 원 그 적자폭을 계산할 때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의 숫자를 바탕으로 산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먼저 환승 부분입니다. 아주 쉽게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상 부분으로 봤을 때는 70세인 어르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도는 두 개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로 연령이 다를 경우에는 지하철 탈 때는 노인이기 때문에 비용을 안 내도 되고요. 버스 탈 때는 비용을 또 지불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한쪽에서는 노인 대접을 받고 어르신 대접을 받고 한쪽에서는 어르신 대접을 받지 못해서 무임승차를 할 수 없는 이런 상반된 결과가 발생을 하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찍으면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그 전자적으로 다 통합 요금으로 환승 요금이 계산이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단계적으로 할 경우에 총 5년이 소요되는데 5년 동안 그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70세 통일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노인분들의 어르신분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들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평하게 두 가지 안을 모두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였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복지법에 대상이 정해져 있고 65세 이상인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령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를 못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지금 어르신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무임 교통 서비스를 시점으로 해서 향후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 공약이었던 모양인데요. 인수위에서 하신 부분인데 그거는 폐기된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정책적으로 지금 70세 이상 버스로 조례를 통과시켰고 지방 의회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5세, 69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무임승차 교통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엊그저께 다른 언론사의 인터뷰 때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건 교통 서비스는 일부에 불과할 부분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들이 또 많다. 그게 대표적으로 역모기지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것도 처음엔 6억이었다가 지금 이제 올린 게 시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그 설정된 기간 동안 또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연금 형식으로 그걸 담보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역모기지를 통해서 연금을 생활비를 이렇게 유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좀 더 유연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정년 연장 부분입니다. 이건 또 다른 대한민국 사회의 큰 화두가 될 텐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어르신의 개념 정립이 새로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여러 부문 즉 정년 연장 부분, 역모기지론의 활성화 부분
기타 다른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 복지 정책들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65세, 69세의 과도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시점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화두가 던져졌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발표하려고 했던 거는 6월 28일부터 70세로 그냥 한 번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게 그게 또 시민들 의견을 들으면서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6월 28일까지 시간이 지금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하지만 그 발표는 저희가 3월 중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분명하게 발표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있습니다. 저희 그래도 저희가 저 Q&A로 혹시 질문하실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골라서 저희가 좀 정리는 해봤는데 그 외에도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시작이 좀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대구시 교통정책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